남편은 아내의 35년간의 불륜을 은퇴 날까지 묵묵히 참아왔다. 마침내 은퇴 날, 그는 복수를 감행했다. 40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앞둔 리젠거. 겉으로 보기에 평화로워 보이는 가정생활 뒤에는 아내의 35년 불륜에 대한 오랜 묵묵한 참기가 숨겨져 있었다. 즐겁고 조용해야 할 은퇴식에서 평생 침묵 속에 살아온 그는 충격적인 행동을 했다. 리젠거는 거실의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차가운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창 오늘은 그의 공식적인 은퇴일이었다. 그는 젊고 경험 없는 청년 시절부터 40년 동안 이 제철소에서 일해왔다. 이제는 관자놀이에 흰머리가 나고 덜컹거리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마치 길고도 변함없는 그의 인생처럼 말이다. 그의 아내 천슈퍼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냄비와 프라이팬이 부딪히는 소리가 문틈으로 들려왔다. 수년 동안 그들의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아들 리밍은 오늘 저녁 식사에 함께 리젠거는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차는 그의 현재 마음 상태처럼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눈을 살짝 감았다.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읽어놓은 가족 속에 숨어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는 비밀 요원 같았다. 천슈퍼니 볶음 채소 접시를 들고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평소처럼 약간 피곤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리 노인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도 식탁 위에는 세 가지 요리와 수프가 놓여 있었다. 토마토를 곁들인 스크램블 에그, 두부조림 갓 볶은 야채 한 접시, 그리고 돼지갈비탕 한 냄비. 모두 집에서 만든 음식 같았고 리젠거가 평생 먹어왔던 바로 그 맛이었다. 천슈퍼는 그에게 밥 한 그릇을 내어주고는 자신의 밥에도 밥을 더했다. 두 사람은 마주 침묵 속에 밥을 먹는 이런 침묵은 그들에게 이미 일상처럼 여겨졌고 젊었을 때는 아마도 싸움도 있었을 테고 서로 소통하려던 시도도 있었겠지.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흙묵은 두꺼운 먼지층처럼 그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말을 덮어버렸고 천수분의 식사 동작은 매우 우아했고 조금씩 천천히 씹어삼켰고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잔잔한 주름이 졌지만 여전히 젊었을 때의 아름다운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난다. 이 건국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고요하고 그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고요함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마치 평범해 보이는 저녁상이기도 알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있을 수 있듯이. 예를 들어 그녀는 오후에 잠시 나갔다며 마트에 간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그녀의 발바닥에는 미세한 땀기가 있고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가 든 쇼핑백 안에는 아침에 적은 목록과 맞지 않는 사소한 물건들만 담겨 있었다. 이 건국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묻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내일 공장에서 내 퇴직식을 열어준다고 했지. 다 준비됐겠지? 진숙분이 갑자기 말을 걸어 침묵을 깼다. 여보세요. 이건국이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약간 갈라져 있었다. 노장도 간대. 진숙분이 덧붙였는데 어조가 매우 자연스러워 마치 아주 평범한 일처럼 말했다. 노장은 장희강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는 이건애국 전 동료이자 진숙분과 이건애국에게는 오랜 친구였다. 이건애국은 마음속으로 잠시 멈칫했다. 그 관계를 정의하지 않았다. 장희강은 그들의 집안에서도 수년 동안의 오래된 친구였다. 이건애국이 젓가락을 쥔 손이 무심코 잠시 멈췄다. 그가 가면 그가 가는 거지. 이건애국이 차분히 말했다. 진슈표는 그를 한번 바라보며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으나 리지강구의 얼굴은 잔잔한 깊은 연못처럼 잔물결 하나 생기지 않았다. 내일 발표할 원고 준비했니? 진슈표가 주제를 바꾸었다. 원고 없이 대충 몇 마디만 하면 된다고. 리지강구는 말했다. 그렇게 될 수 있겠니? 이건 큰일인데 잘 준비해야 해. 진슈표가 살짝 눈썹을 찌푸리며 내가 대신 써줄까? 아니요. 리지강구의 말투는 매우 평온했지만 단호한 고집이 담겨 있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고. 진슈표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밥을 먹었다. 리지강구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것은 35년 전이었다. 그는 아직 평범한 작업장 기술자에 불과했습니다. 아들 리밍은 막 태어났고 친푸펑은 출산휴가 중이라 매일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죠. 당시 장외이강은 공장의 판매 구매 과장으로 말재주가 좋았고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그는 자주 이젠구의 집을 방문했는데 때로는 우연히 지나치다 들르거나 형수님과 아이를 안부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젠구는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공장 단지에서 이웃이나 동료끼리 오가는 건 흔한 일이고 무엇보다 장외이강이 그렇게 열정적이고 진심 어린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그가 퇴근길에 기술 문제를 지적하며 집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가 문을 밀고 들어가 보니 거실 소파에 장외이창이 앉아 있었고 천슈퍼는 그의 앞에 서서 눈빛이 살짝 당황한 듯 보였다. 미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장외이창은 그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젠거가 돌아왔어요. 마침 지나가다가 형수님 뵈러 왔죠. 천슈펀이 재빨리 설명했다. 창쯔가 산후조리에 좋다고 흑설탕을 좀 가져다 주셨어요. 리젠거는 테이블 위에 흑설탕 봉지를 그는 조금씩 사소한 디테일들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진수핀이 전화를 받을 때는 무심결에 목소리를 낮추거나 발코니로 피하곤 했다. 장외이강이 집에 자주 찾아오는 편이라 의문이 생겼다. 특히 진수핀이 혼자 있을 때 우연히 마주치는 경우가 많았다. 리지안국은 입을 다문 채 오로지 일에 몰두하며 기술을 갈고 닦고 있었다. 혹시 내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건가? 그저 평범한 동료 사이 아닐까? 자신까지 의심하는 모습을 스스로 경멸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것은 공기 속의 먼지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법이다. 그는 종종 뒷담화 소문을 들었고 공장이라는 곳이 곧 작은 사회임을 깨달았다. 사소한 이상한 징후 하나라도 무한히 확대되어 퍼질 수 있습니다. 진수핀을 보세요. 최근 기색이 점점 좋아졌어요. 네, 장 과장이 어떤 민간요법을 소개해줬대요. 장 과장은 그들에게 정말 친절하죠. 그 말들은 마치 실체처럼 그녀의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 그대로였으며 심지어 장외이강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근처 소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이 얼마나 격렬한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들 리밍은 점차 자라나며 똑똑하고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리밍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장외이강 삼촌이 그의 집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엄마는 옆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리밍은 정중하게 삼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장외이강이 웃으며 명령이 학교에서 돌아왔구나? 오늘 학교에서 착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날 밤 리밍이 잠들기 전에 갑자기 이건국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삼촌이 우리 집에 자주 오세요? 이건국은 이에 입을 끝을 다듬어 주다가 잠시 멈추고 삼촌은 아빠의 동료이자 좋은 친구야. 그냥 우리 집 방문하는 거니까 당연한 일이지 라고 평온한 어조로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삼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며 리밍은 아이 특유의 솔직함을 담아 작게 말했습니다. 이건국의 마음은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아빠한테나 너한테나 똑같아. 빨리 자. 아들의 방부를 끄자 리건국은 어두운 복도에 오래 서 있었다. 아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마치 열쇠처럼 그가 오랫동안 잠가두려 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혔다.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거실에는 천수뿐이 털실을 뜨려고 쪼그리고 앉아 깊은 집중과 고요함 속에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결정을 내렸다. 오랜 시간이 걸릴 그 결정이었다. 그는 침묵을 지키며 여전히 선생 역할을 맡은 채 리건국으로 남기로 했. 그는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음속에 완전히 파괴되고 싶지 않은 마지막 남은 무언가를 위해서, 적어도 겉으로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다. 그렇게 묵묵히 인내하며 시간은 흘러갔다. 장외이창은 나중에 공장을 떠나 도시의 정부기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곳에서 꽤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리씨 가문과의 인연은 끊이지 않았다. 그는 옛 동료이자 친구처럼 때때로 나타났다. 때로는 과일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정말 순수한 우정이었어. 리젠거는 이 모든 상황을 너무나 명확하게 지켜봤지. 심지어 둘 사이에 숨겨진 시간적 흐름까지 꿰뚫어 볼 수 있었어. 천슈퍼는 매달 수업에 간다거나 먼 친척 집에 간다는 핑계를 대며 외출했고 휴대전화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해 절대 집에 두고 나가지 않았어. 리젠거는 가끔 천슈퍼니 샤워하거나 잠자는 동안 휴대전화를 확인하곤 했지만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하지는 않았어. 적나라한 진실을 마주하는 게 공장에서 그의 기술은 점점 더 정교해져 작업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자가 되었다. 그의 아들 리밍 역시 기대에 부응하여 명문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 다른 도시에서 괜찮은 직장을 얻었다. 겉으로 보기에 이 가족은 너무나 평범하고 화목해 보였으며 심지어 부러워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리젠거는 이 평온한 표면 아래 숨겨진 격동의 흐름을 알고 있었다. 35이라는 시간은 검은 머리를 하얗게 물들이고 소년을 노인으로 만든 그는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고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 퇴임식은 소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이른 아침, 천슈퍼는 일어나 거울 앞에서 정성껏 옷을 입었다. 화려한 색깔의 드레스를 고르고 가벼운 화장을 했다. 리젠거는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아들의 대학 졸업식이나 장외이창이 도시에서 돌아와 온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경우처럼 중요한 자리가 아니면 이렇게 차려입는 일이 거의 없었다. 리젠거는 무미건조한 어조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너무 화려하지 않아? 아니, 나한테 꽤 잘 어울려. 천 슈퍼는 거울 속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자신의 평가에 만족하는 듯했다. 리젠거는 약간 낡은 파란색 작업복을 입었다. 평생 반평생 입어온 공장 지급품이었다. 은퇴식에 이 옷을 입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천 슈퍼는 그녀를 바라보며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이걸 입을 거야? 내가 그녀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경멸의 기색이 스쳤다. 리젠거는 그것을 포착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이런 미묘한 표정과 시선을 알아채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것들은 마치 좌표처럼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붉은 선을 표시하고 있었다. 공장으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은 침묵을 지켰다. 천 슈퍼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에 낀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그 반지는 리젠거가 사준 것이 아니었다. 독특한 디자인 오랜 이웃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축하합니다, 지안거. 이제 은퇴 생활을 즐기시겠네요. 한 이웃이 말했다. 슈펀,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리 지안거는 미소로 화답했다. 천 슈펀도 정중한 미소를 유지했다.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작은 강당으로 들어가 하객들의 축복을 받았다. 강당은 이미 꽤 가득 차 있었는데 대부분 공장 간부들과 동료들, 그리고 은퇴한 직원들이었다. 리 지안거는 맨 앞줄에 앉아 하지만 그는 성공한 사람 특유의 자신감을 내뿜고 있었다. 리젠거와 천 슈펀이 들어오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젠거, 슈펀,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크고 또렷했으며 친근한 얼굴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이 묻어났다. 장 선배님도 오셨군요. 리젠거가 대답했다. 젠거의 은퇴식인데 어찌 안 오겠소? 장외이창은 웃으며 시선을 천 슈펀에게로 옮겼다. 슈펀 씨는 오늘따라 더 빛나 보이시네요. 천 무대 아래 앞자리에 앉았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리건국은 천슈펑과 장외이강이 함께 앉아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는 것을 지켜보았다. 천슈펑의 입가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편안함이 담긴 미소가 피어 있었고 장외이강의 눈빛에는 온기가 가득했다. 리건국의 시선이 그들을 스쳐 지나가자 곧바로 주석단 중앙의 새 마이크에 고정되었다. 그의 마음은 태풍 전야처럼 고요한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은퇴식은 순서대로 진행되었고 공장장의 연설, 노동조합 위원장의 연설, 그리고 노사 대표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것은 그저 업적을 치켜세우고 공로를 감사하며 미래를 기원하는 식의 형식적인 말들이었다. 리건국은 조용히 듣기만 했지만 표정은 없었다. 마치 그들이 말하는 것이 남의 이야기인 듯했다. 드디어 그의 차례가 왔다. 사회원은 격렬한 어조로 그가 수십 년간 이어온 은밀한 헌신과 탁월한 업적을 소개했고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리건국은 일어나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객석을 내려다보며 익숙하거나 낯선 얼굴들을 스쳐 지나갔고 마지막에는 진숙분과 장외이강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들도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진숙분의 눈빛에는 약간의 격려가 담겨 있었다. 아마도 아주 미세하게 드러나지 않는 긴장감이 있었을 테고 장외이강의 얼굴에는 적절하면서도 감상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리젠국은 목을 가다듬었고 모든 사람이 조용해지며 그의 발언을 기다렸다. 관례대로 그는 지도자의 관심을 감사하고 동료들의 도움을 감사하며 자신의 경력을 돌아보고 은퇴 후의 삶을 전망해야 했으나 그는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았다. 리젠국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청중석 전체에 또렷이 전달되었다. 오늘 내 퇴직의 날이다. 이 공장에서 나는 40년을 일했고 많은 사람을 만나며 많은 일을 겪었다. 그의 말투는 매우 느려 마치 추억에 잠긴 듯했다. 또한 뭔가 준비하고 있는 듯했다. 객석에 앉은 사람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천수펀의 표정이 조금 풀려나 그가 정상적인 절차대로 연설할 것이라고 여긴 것 같았다. 장외이강의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40년이다. 정말 길다. 리젠거가 이어 말했다. 너무 길어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는 잠시 멈추더니 다시 객석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정확히 천수펀과 장외이강을 찾아냈다. 공기가 그 순간 얼어붙은 듯했다. 모두들 다음 말이 보통이 아니라고 느꼈다.
천수펀의 얼굴 미소가 굳어졌고 눈빛에 약간의 당황이 스쳤다. 장외이강의 눈썹도 살짝 찡그려졌고 얼굴의 미소는 사라졌다. 리젠거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입술 끝이 갑자기 아주 미세한 호를 그리며 올라갔다. 이는 조롱처럼 보이기도 하고 해방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천천히 손에 든 보온병을 들어 올렸다. 그 안에는 그가 아침에 집을 나가기 전에 직접 우려낸 진한 차가 담겨 있었다. 여기에서 저는 한 분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그의 시선을 따라 무대 아래 어딘가를 향했습니다. 저는 장희강 씨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리건국은 이 이름을 분명히 말해주었습니다. 강당 안은 고요했고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렸습니다. 찬수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몸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습니다.